2005년에 처음 시작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완전히 그 판이 뒤집힙니다. 이게 걸린 돈만 해도 무려 500조 원짜리 대수술인데요. 과연 이 변화가 대체 뭐고 또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노후 자금, 과연 제대로 불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걸 지켜만 보고 계신가요?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숫자 2.86%. 이게 뭐냐면요, 최근 5년간 대한민국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사실상 은행 예금 금리보다 그냥 아주 약간 나은 수준이죠. 심지어 해마다 오르는 평균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정말 좀 처참한 성적표인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은 무려 8.1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아니, 똑같이 우리 노후를 위한 돈인데 왜 이렇게까지 극적인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이번 대수술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 낮은 수익률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사실 더 근본적인 위험이 있었죠. 바로 상당수 기업들이 퇴직연금에 아예 가입조차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0곳 중에 단 1곳만 가입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혹시라도 어려워지면 근로자들은 퇴직금 자체를 뗄 위협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해결책은 아주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돈을 불리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퇴직금이 그 자리에 확실히 있도록 만들겠다. 바로 돈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는 게 바로 사회적립 의무화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제 모든 회사는 직원들 퇴직금을 회사 통장이 아니라 무조건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던 말던 내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거죠. 사실상 퇴직금 체불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변화를 모든 기업에 한 번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서요, 일단 대기업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중견기업,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중소, 영세기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제 돈을 안전하게 지켰으니까 본격적으로 돈을 불릴 차례겠죠? 바로 이번 개편의 핵심이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용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퇴직연금은 이랬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금융사랑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었죠. 그 결과는요, 대부분이 무관심 속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두고 그냥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바뀝니다. 여러 회사의 돈을 한데 크게 모아서 국민연금처럼 전문가들이 굴려주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이 힘으로 수익률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먼저 도입돼서 기금형으로 운영 중인 푸른 씨앗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최근 3년간 일반 퇴직연금의 거의 3에서 4배에 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하지만 이 계획이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조 원의 퇴직연금 기금도 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법적으로 가입자의 이익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받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짜뉴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당장 자금 유동성이 걱정되는 중소기업 문제도 있고요. 또 특정 유형의 가입자에게는 이 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연금공단이 이걸 운용하게 되면 그 힘이 너무 막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견제의 목소리도 있죠. 특히 DB형, 그러니까 내가 받을 퇴직금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 가입자분들은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DB형에서는요,
기금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내가 받는 돈은 그대로고 그 이익은 전부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제 위기가 와서 기금에 큰 손실이 나고 회사까지 파산해버리면 그 손실을 근로자가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나에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중요한 우리 각자의 재정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될 점은 여러분의 선택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계약형과 함께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이 숫자들로 딱 정리됩니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30년간 퇴직연금을 부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기존처럼 2.5% 수익률에 머문다면 30년 뒤 내 노후 자금은 약 1억 1,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금형을 통해서 수익률 7%를 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무려 2억 9,400만 원이 됩니다. 네, 바로 이 금액입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도 어떤 운용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30년 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무려 1억 8천만 원이나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혁의 무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다시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20년 만의 대수술 끝에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이제 그 운용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 고민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할 겁니다.